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신사고 국어 교과서로 문학 공부를 하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그 1학년,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이 이번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신사고 국어 교과서의 제일 첫 번째 작품이 아마 타범석의 성난기계라는 희곡 작품일 텐데요. 이제 처음 배웠던 거라, 이제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처음 배우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아마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시험 공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본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작품을 읽지 않았다면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본문 읽은 다음에 이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엑기스, 이제 포인트를 잘 짚어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라면 이런 것들을 출제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짚어드릴 거니까, 근데 선생님들의 심리는 다 비슷비슷하겠죠? 자, 같이 좀 점검해 볼게요. 자, 오늘 제목이 성난기계라고 되어 있어요. 성난기계라는 제목이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는 화를 낼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내가 TV를 딱 틀었어. 그때 TV가 야, 그만 좀 보라고! 오늘도 TV냐? 막 이렇게 얘기해. 혹은 컴퓨터를 틀었더니 엄마가 보지 말랬잖아! 으아,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계는 있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계가 나한테 화를 낼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계가 화를 낸다라는 건 사실 angry, 분노라고 하는 건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난기계는 기계가 감정을 지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팁을 드리면 요 안에 어떤 인물이 기계 같은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같이 차갑고 냉정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나중에 성난기계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 안에서 양회기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이렇게 변해가는 건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을 잘 듣고 보시면 이 작품 훨씬 더 이해가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작품 보기 전에 살짝 오늘의 좋은 한마디를 듣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다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자. 마음을 리셋할 때 좋은 71가지 조언 중에서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후회할 때가 있죠. 아, 그때 조금만 더 공부할 걸, 그때 조금만 더 노력해 볼 걸,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도로마무 하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건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바꿀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앞으로 주어질 미래는 바꿀 수 있죠. 그럼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내가 어제와 똑같이 살면 똑같은 내일이 오겠죠? 그러니까 오늘 어제보다 조금만 1%만 달라지면 그 1%가 달라진 내일이 어제와는 또 다른 1%, 오늘과는 또 다른 1%가 내일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집착하거나 그때만 후회하면서 자책하고 있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후회했던 점이 있었다. 어제 내가 뭔가 후회한 게 있었다. 그러면 오늘은 그 후회했던 것들을 하지 말고 뭔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명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성난기계라는 본문인데요. 보기 전에 앞서서 요걸 먼저 확인합시다. 인물이 중요해요. 소설이 인물이 중요한데, 이게 소설 속이 아니라 사실 희곡 속이라고 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소설이라고 쓰면 안 되고 희곡 속이라고 써야 더 정확하겠는데, 이 희곡 속에서 소설과 마찬가지로 소설도 인물이 중요한데 소설처럼 이 희곡 속에서 인물이 중요해요. 자, 양회기라는 인물은 외과 의사예요. 근데 기계처럼 냉정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냉정해. 뭔가 빈틈이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야, 저 사람 정말 기계 같다. 이런 말 쓸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실리추구형 인간이고, 실리추구형이라는 거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남을 위한 것보다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랬던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걸로 변화한다. 그래서 아까 팁 드렸지만 이게 바로 그 기계적인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인간성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그 기계가 성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으아, 화가 난다 하는 화가 나, 으아 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죠? 으아, 이 모습. 요게 이제 성난기계의 모습인 거죠.
사실 냉정했던 이 회기인데 자기보다 더 심한 인간을 만나요. 그래서 정말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비인간적일 수 있지? 하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마지막에는 최상현 이 인물이거든요. 먼저 볼까요? 자, 최상현은 이 김인옥의 남편인데 인옥이 아파요. 그래서 그 폐 질환을 알아서 이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인옥의 남편이 와서 부탁을 하나 해. 그게 뭐냐면 우리 부인 수술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부탁을 해. 왜 수술하길 원치 않는 거냐면 혹시라도 수술하다가 가능성이 없는데 돈만 쓰다가 죽을까 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으로 되게 무능해. 일도 안 하는 인간이야. 그게 나쁜 인간인 거야. 부인 덕에 먹고 살면서 그 부인을 치료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나쁜 놈인 거지. 그래서 아내보다 돈 생각만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남자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고요. 자, 인옥은 폐질환 환자면서 담배 공장의 포장공인데 가족을 위해 늘 모든 걸 희생하고 죽기 싫어서 수술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순간도 나보다는 자식 생각을 하는 그런 이타적인 여성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 작품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작품을 보던 선생님이 늘 포인트를 잡아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작품을 내가 공부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 앞에 보여주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작품 끝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계와 성난기계가 대조다. 그럼 기계는 누구를 의미하고 성난기계는 누구를 의미하니? 혹은 기계는 어떠한 모습을 얘기하고 성난기계는 어떠한 모습을 얘기하지?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회기의 심리 변화. 이 양회기라는 사람이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수술을 처음에 거절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수술을 결심하게 돼. 그럼 수술을 거절할 때 어떠한 우려하는 심리가 있었을까? 그리고 수술을 결심할 때는 어떤 것에 분노했을까? 이런 것만 찾으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회기와 인옥이 처음엔 대조를 하거든요. 근데 회기와 상현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반부의 이야기에서는 회기랑 인옥이 서로 말 갖고 싸워요. 그래서 수술해줘요, 안 돼. 수술해줘요, 안 돼. 이런 얘기가 앞에 부분 이야기고 뒤쪽은 수술 안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당신 부인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해주면 좋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난 돈이 중요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끝에서 하는 거예요. 자, 요 포인트 기억하시고 작품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들어갈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거 혹시 글을 읽지 않았다면 뭐 하라고요? 읽고 오셔야 돼요. 알았죠? 읽고 보셔야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난기계, 현대늑갈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 자, 이 작품은 희곡이에요. 희곡은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작성한 거거든요. 포인트.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이니까 이게 아마도 지금 현재 연극이니까 무대 위에 차려진 무대 세트, 무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면벽 우측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고 문의 5분의 1은 반투명 유리가 끼어 있고 검은 페인트로 과장실이라고 써 있고 좌측에는 진찰용 침대, 흰 광목으로 된 칸막이 커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병실이 있다 혹은 사무실이 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하냐면 자세하게 쭉 늘어놓고 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묘사한다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묘사를 쭉 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그 어디에도 주관적인 묘사는 들어가지 않잖아. 이 객관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 누가 봐도 아 그러네 라고 할 만한 걸 객관적이라고 하죠. 주관적은 내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 작품을 우리는 사실주의 극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연극이 뭔가 판타지틱하고 환상적인 작품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뭔가 좀 사실적인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사실주의 극이면서 단막극, 짧은 연극에 속하는 게 바로 이 작품. 이게 사실주의 극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대 해설 부분이에요.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무엇이 살짝 언급이 되냐면 주제의식이라는 것들을 여기서 암시해 주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처음부터 이 작품의 주제가 이런 거다라고 살짝 힌트를 주고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좌편벽에 두 개의 유리창이 창 남쪽을 향해 있는데 하마터면 요게 포인트. 음침하게 될 뻔했는데 햇볕을 빨아들이는 거니까 밝아졌다라고 지미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침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잖아. 근데 밝아지는 건 우리가 밝음, 플러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해서 뭐냐면 요 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음침하다. 이게 기계 같던 양회기의 모습을 음침하다고 표현하는 거거든. 뒤쪽에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랬던 이 회기가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여기 밝아지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똑같이 쓴다면 나중에 인간성을 회복하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적인 회기의 모습이 이렇게 플러스적인 모습으로 변화한다. 하마터면 이렇게 끝날 뻔했는데 얘가 밝아졌네 라고 하면서 끝나는 작품인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주제의식을 미리 약간 암시해주는 부분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라면 이런 부분 중요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 보죠. 계속 설명이고요. 여기는 당연히 나열한 거라 볼 수 있겠죠. 쭉 배경에 대해서. 자, 방 전체는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하면 단조롭고 냉랭하다고 돼 있어. 여기 사실이라는 것들은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약간 반사돼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인 공간 이런 뜻이야. 자, 방 전체가 약간 좀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외하면, 그럼 제외하면 이란 말 뒤에 말이 더 중요하겠지? 제외하면 단조, 굉장히 단조롭다는 얘기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 새로운 느낌이 없다? 단순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포인트 여기 있어요, 여러분. 냉랭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냉랭해서 음산한, 아까 음침이란 말과 좀 비슷하지 않니? 그래서 냉랭하고 음산한 공기가 떠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배경을 묘사하는 건데 이 배경이 어때? 지금 현재 되게 냉랭한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지. 냉랭한 분위기의 배경을 묘사하고 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도 있어. 막이 오르니까 양회기라는 그 외과 의사가 흰 가운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우편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환자 김인옥, 그러니까 지금 양회기 등장인물 간호사 정금수, 환자 김인옥 3명이 들어왔네. 양회기의 흰 피부와 후릿한 키, 되게 훤칠하고 흰색 피부 갖고 있나 봐. 외양 묘사하고 있죠. 흔한 외국 신사에게서 받는 세련된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중요한 건 과학자가 지니는 냉담함, 그 지금 냉담성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 외양이 지금 어떠냐면 아까 세련된 모습도 있었지만 굉장히 냉담한 성격, 냉담한 분위기의 모습을 여기다 서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냉랭하다와 냉담하다는 서로 잘 어떻게 돼요? 잘 호응을 이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경과 여기는 외양 묘사를 일치시킨다라는 건 이 회기가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죠. 첫눈에도 여기 보니까 인옥의 모습, 이번에 이제 인옥의 모습인가 봐요. 헝클어진 옷맵시와 핏기 없는 안색. 자, 이걸 우리가 1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지금 현재 1번에 헝클어진 옷맵시, 핏기 없는 안색, 약간 좀 시체 같은 모습이네. 그러니까 요 1번은 뭔가 좀 뭔가 좀 많이 아픈, 죽어가는 모습. 첫눈에도 그녀가 중환자임을 짐작하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양회기가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는 동안 금숙은 수건을 펴든 채 우편에 서 있고 힘없이 무대 중앙에 의자에 앉는다. 자, 인옥은 힘없이 앉아. 그럼 힘이 없다는 거는 많이 아프다는 얘기잖아. 그럼 현재 1번하고 2번을 가지고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인옥이 다 죽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번과 2번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인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번은 아까 앞에 있는 이 부분이었어요. 핏기 없는 안색. 두 번째 여기에서 힘없이 의자에 앉는 것들은 뭐다? 죽어가는 약간 인옥의 모습을 묘사한 거다. 하나 더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옥의 표정은 비애보다, 슬픔보다는 어떤 신앙적인 절절한 욕망이 감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옥에 대한 묘사가 3가지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1번, 2번 다 죽어가는 모습.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3번째 모습. 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절실한 욕망이야. 뭔가 소망이 있는 거야. 뭐야? 신앙적인 거. 아마 여기서는 살아보고자 하는 글씨가 좀 이상하다.
하려는 의지. 요거를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게 3번의 모습이라 볼 수 있어.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현재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내가 뭐가 있어? 살려는 의지가 아주 충만하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거를 이녹의 외향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잘 체크했죠? 자, 그래서 회귀가 금속 내미는 수건으로 손을 씻으면서 가네요. 자, 앞부분 줄거리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이 줄거리를 잘 읽어야 이 뒤에 얘기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읽어야 돼요. 폐 전문 외과 의사인 양회귀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옥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는데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야. 그럼 너무 심각하면 괜히 수술했다가 얘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위험을 얘가 무릅쓰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쉽게 말하면 수술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얘가 수술을 거절하게 돼요. 거절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인옥은 가족의 생계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하지만 회귀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과 책임감이 너무 의식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너무 싫었으니까 결국 얘는 수술을 뭐 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결국 이 부분이 수술을 거절하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이유겠다. 수술 거절하는 이유가 뭐인 거야? 수술을 실패했을 때 그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옥을 냉정하게 대했다. 왜 냉정하게 대한 거야? 자신은 그러한 위험성을 책임지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위험성을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 굳이 따뜻하게 대할 필요 없죠. 그래서 냉정하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 넘어가죠. 자, 회귀. 자, 네모 쳐보세요. 조소. 비웃는 거야. 왜 비웃냐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얘가 나한테 강요를 하니까. 그래서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기쁘게 해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어. 이게 뭔 얘기냐면 선생님 의사시잖아요. 사명감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그딴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냥 이 병원에서 월급 받고 그냥 일하는 고용인이야. 나는 그냥 직장인일 뿐이야. 너처럼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럼 대과 마찬가지로 한 얘기는 나만 뭐 특별하게 나쁜 놈이야? 나만 특별하게 이렇게 냉정해? 그게 아니라 그냥 직장인이면 누구나 그래. 너도 그렇잖아.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의 입장을 일종의 변호하는 거죠. 자기 입장을 변호하면서 이 네모칸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와, 회귀가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회귀의 가치관이 어떤데? 얘의 가치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의사는 무엇일 뿐이야. 그냥 의사는 하나의 직업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의사는 직업일 뿐이니까 나는 그 어떤 사명감? 에이, 난 이런 거 없어. 나한테 인정? 이런 거 없어. 사명감과 인정 따윈 없는데 난 그냥 직장인일 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냉정하니? 얼마나 기계 같고 그죠? 굉장히 기계 같은 모습이죠. 다시 한번 애원을 해요. 그러니까 수술해 주시면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시라면서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에는 손 안 대는 성질인데 그러니까 나는 원래 자신 없는 건 안 해.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잖아. 이게 이기적인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해가 될 것은 안 한다.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이 회귀가 실리 추구형 인간이라는 걸 보여줘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하지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 자신 없는 일은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얘기하는 거야.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어.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나는 이기적인 인간이야 라고 얘기해. 대놓고 얘기하죠. 나는 이기적이야. 그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의 안위가 중요하다. 나의 안위가 중요하고 나의 이익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나는 수술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술을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고 굳이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랬더니 선생님 하고 이제 안타깝게 바라봐요. 자, 대기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야. 지금 얘가 자기가 되게 냉정하다는 걸 좀 아는 것 같기도 하지 않니? 근데 그냥 자기가 냉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니 대기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 얘는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담배를 이제 포장을 하면서 담배 포장하는 사람이거든. 포장하면서 그래 이 담배는 해로운 거니까 누군가가 이 담배를 피면 되게 몸이 안 좋아지겠지? 아 그럼 담배를 만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안 할까? 아니지. 뻔히 담배를 피면 안 좋을 사람들이 있는 걸 알지만 자기 직업이니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아니 대기 공장에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해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하잖아요. 그게 직업이니까. 나도 그런 거야. 나도 당신과 똑같은 거야. 나도 그냥 일이니까 하는 것뿐이지 여기에 뭔가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통해서 자꾸 자기의 태도를 뭐하고 있냐면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기 태도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자기 태도를 합리화한다는 거는 너도 그렇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피장파장의 논리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피장파장의 논리라는 말은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와 있을 거니까 체크해 두세요. 자, 그때 냉정하시군요 라고 얘기해요. 자, 얘는 한 방에 이 회기의 성격을 파악해. 회기가 굉장히 냉정한 성격이구만. 그러면서 기계처럼. 자,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기계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뭐가 없다는 얘기야? 인정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기계처럼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야.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는 인간성이 없네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기계의 모습은 인간성이 없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회기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직업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런 사람 된 게 아니라 직업이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면서 이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직업한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자신의 책임을 직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직업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비겁하다. 그죠? 그런데 대개의 손처럼 그랬더니 내 손처럼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 공장에서 거의 기계처럼 일을 했을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손처럼 기계의 손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내 손처럼. 그래서 눈물로 말라버린 표정으로 뭔가 좀 이제 비장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마음까지 기계가 된 존재가 회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자신을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회기 아니겠어?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이 회기를 뭐하고 있는 거냐면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되면 어떡해요? 그래요. 우리의 손은 기계처럼 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기계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일어서면서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20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자, 내 손은 그러면 기계 같은 손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야. 내 모습은 그래요. 내 손, 외적으로는 바로 기계 같은 손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내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는 기계 같지 않은 모습이 있다. 쉽게 말하면 나의 내면에는 사람이 들어있다. 인정이라는 게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얘가 살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 그 살고자 하는 이유가 뭐야, 얘들아? 얘가 지금 살려는 이유가 자신을 위한 것도 물론 있긴 해. 왜냐하면 나를 생각했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자신을 위한 이유도 있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 살려는 이유가 여기가 자기 삶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 있긴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자식들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식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 살려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 이런 거다. 그러면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이녹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결국 자식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라고요? 하면서 마지막에 변론하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죠. 약간 감동이 됐어. 얘들아, 감동이 됐다는 것들은 조금 생각이 변한 거 아니야? 약간 심리적인 동요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얘기가 조금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 얘기가 좀 지나쳤어요 라고 자신을 뭐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 I'm sorry? 약간 이런 마음.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을 품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결코 대기에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보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으라고 한 게 아니면 도대체 뭔데? 이제 읽어봐야겠지. 나는 결코 당신이 죽으라고 하는 건 얘기가 아니라 일단 뭐 치료는 해야 되니까 수술은 못 해주겠지만 좋은 약은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밑에 알맹이는 어찌되었든 그래요. 뭐 포장만 잘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게 포장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때 포장이라는 게 의미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죠. 지금 수술 대신에 나한테 약만 권유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수술이 무슨 의미일까? 수술을 해야 얘가 나을 수 있잖아. 이게 근본적인 치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치료는 안 해주는 거고 대신 약이라고 하는 건 잠깐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임시방편 아니겠어? 그러니까 지금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약 먹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살라는 거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들은 임시방편에 겉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럴싸하게 꿈이라는 말이군요. 그래요. 늘 듣던 얘기죠. 그럼 늘 들었대. 그러면 이 사람은 병원에서 늘 듣던 얘기일까? 그게 아니라 얘는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잖아. 근데 얘 생각엔 공장이나 여기 있는 병원이나 똑같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왜? 공장에서 물건이 있을 때 포장을 해버리면 안에 있는 물건이 막 뭐 하자가 있어도 사실 모르잖아. 그러니까 공장에서 포장만 잘하면 돼. 포장이 그럴듯하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보지. 그러니까 포장만 잘하면 안에 알맹이는 상관이 없으니 그것처럼 병원도 약 먹고 그냥 겉으로만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면 그거면 되나 보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늘 듣던 얘기였다. 그래요? 뭐 나는 뭐 그냥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속은 문드러져도 겉에만 살짝 약으로 치료해갖고 지금 잠깐만 안 아파 보이면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화기가 난처한 듯이 그런 뜻이 아니라 또 미안해하죠. 괜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주시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힘없이 걸어나가면서 살아보겠다는 내가 잘못이죠. 그러니까 살아보겠다는 내가 잘못이라는 얘기는 다 내 책임이에요. 모든 걸 포기한 체념. 그죠? 빅마마의 그 유명한 노래.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이 유명한 그 빅마마의 체념. 이 노래가 이게 뭐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체념이에요.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 노래긴 한데. 어쨌든 체념. 그리고 체념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잘못이잖아. 다 내가 바보죠. 이런 얘기니까 일종의 자조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까닭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살고자 했던 내 삶에 대한 애착을 내가 한번 부려본 거다. 왜냐하면 남들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억울하게 죽어야 돼요?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 수 있어요? 그 누구를 저주했대. 자, 이 상황에서 저주할 만한 사람, 의사 선생님을 저주하진 않을 거야. 그치? 자식들도 저주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남는 건 남편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누구는 아마 남편일 것이고 뒤에 내용을 보면 내 살을 뜯어먹든 갉아먹든 마음대로 하라지 흥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동안 내 살을 뜯어먹고 갉아먹던 인간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누구야? 바로 남편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편을 저주한다는 거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장이에요. 갑시다. 치근해지면서, 와, 치근해졌어. 그럼 계속해서 심리 동요 발생. 저거를 좀만 지울까? 이제는 살짝 그 치근했다는 얘기니까 심리가 완벽하게 지금 변해가는 중인 것 같아. 심리가 변하는 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살짝 미안한 마음만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하게 마음이 좀 많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녹이 포기하고 죄송하다고 해버려. 더 미안해지게 시리. 선생님 말씀대로 사는 날까지 그래요 살겠어요. 살 때까지 한번 살아볼게요. 미안해요. 수술해달라고 한 내가 바보였어요. 미안해요. 그럼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또 얼마나 또 심란하겠어. 왜냐하면 정말 인간적인 도리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내가 거절했으니까. 그러면서 초연이는 힘이 없이란 뜻이야. 힘없이 나갔다는 뜻이야. 자, 회귀는 걷잡을 수 없는 허무감과 자책심. 자, 대놓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허무감과 자책감이 느껴졌대. 얘들아, 왜 허무감과 자책이 느껴졌을까? 왜 스스로 자책하게 됐을까? 얘는 뭐야? 직업이. 의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의사인데 이 의사로서 의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의사라는 존재는 원래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살짝 위로 올려볼게. 사람을 살리라고 존재하는 살리는 좀 글씨가 이상하네.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존재인데 그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살려는 환자의 의지를 꺾은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살아보겠다고 하는 환자가 있어. 그럼 살아보겠다는 환자를 살려도 모자랄 판국에 그 살겠다는 환자를 내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어떡해요. 그냥 말은 못했지만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난 살릴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살겠다는 의지를 내가 꺾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로서의 어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이런 게 느껴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녹이 살아있는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저앉았는데 얘들아 담배라는 소재 있잖아. 담배라는 게 문학 작품에 나오게 되면 대개는 뭔가 좀 착잡한 심리, 일종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보통 이런 담배를 펴요. 그러니까 담배를 핀다, 담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담배를 태운다는 얘기는 뭔가 심적으로 뭔가 갈등하고 있고 뭔가 고민이 있을 때 하는 행위가 바로 이 담배 핀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담배를 갈아 피운다. 매우 난처한 표정인 금숙은 서류를 뒤적이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회기가 무심코 담배 든 손 내려다보면서 혼자 소리로 내 손이 기계라고? 정말 내 손이 기계라고? 그러면 내 손이 기계라고 이거 보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 태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을 돌아보는, 쉽게 말하면 자신을 성찰하는 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금숙이 네?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죠? 제정신으로 돌아가면서 참 정간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 뭘 말씀이세요? 아니 내 손 말이야. 아까 그 환자가 나더러 기계라고 하던 말 그 말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랬더니 과장된 표정으로 정말 그 환자 너무 보통이 아니던데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왜 보통이 아니라고 얘기했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럼 이때 그 말이 뭘까? 회계한테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선생님 기계 같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기계 이 말일 거거든. 그러면 그 환자가 왜 보통이 아니던데요? 라고 얘기했을까? 회기랑 얘기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회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러니까 사실 회기가 기계적인 인간인 건 맞거든. 되게 냉정하고. 근데 그거를 잠깐 얘기해보고 선생님 정말 기계 같으시네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 금숙이라는 간호사가 대박. 아니 저 짧은 시간에 선생님의 그 본질을 파악했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보통이 아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 말, 기계라는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기가 왜 깜짝 놀랐어?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듯이 저 선생님
저기 있잖아요. 선생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 별명이 이제 이거랑 관련된 거겠죠? 넘어가 볼게요. 아니, 내게도 별명이 있었나? 아, 그럼요. 아, 그래, 뭔데?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 스핑크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20세기 스핑크스라고 했으면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20세기 스핑크스라고 했으면 거기에 뭔가 의미가 숨어 있으니까 말을 했을 거야. 그럼 스핑크스의 특징,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라고 했잖아. 뭔가 언밸런스한 거죠. 어울리지 않는 거죠.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고 기계면 기계지. 사람인데 기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여주는 건 일단 첫 번째, 뛰어난 수술 실력을 얘기하는 거야. 엄청나게 뛰어난 수술 실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뭔가 차갑고 냉정함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두 개는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보여주는 건 이 회귀의 성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모습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사람이면서 기계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뛰어난 수술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는데 너무나 차갑고 냉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 존재, 뭔가 언밸런스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 기계인 존재. 사람과 기계는 공존할 수 없는 거니까, 사실을 말하면. 자, 그랬더니 20세기 스핑크스? 그 옛날 스핑크스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귀는 스핑크스라. 내가 그렇게 괴상하게 생겼나? 그러니까 얘는 너무 괴상하잖아. 머리는 사람, 기계니까. 그러니까 이 금숙이 뭐라 하냐면, 에이, 선생님, 그 스핑크스에서 장점만을 들어서 지은 이름이에요. 사람이면서 기계니까 기계처럼 뭔가 좀 이렇게 철저하게, 뭔가 완벽하게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요 말은 사실은 얘를 뭐하게 진 거냐면 사실은 위로의 의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 스핑크스의 장점만 갖고 선생님 스핑크스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부정적인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금숙이라는 강사가 회귀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 조금 호의적인 태도?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금숙은 여기 있는 이 회귀를 좀 좋아해.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약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야. 넘어가 볼게. 자, 중략 부분 줄거리네요. 얼마 후 인옥의 남편인 상현이 회귀를, 자, 이제 인옥과의 대화가 끝났고 다음은 상현과 이제 여기 있는 이 회귀의 대화가 나와. 그는 회귀가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을 했대. 자, 왜 안심했을까? 자기가 원하는 바였거든.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자기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야. 그 이유가 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내의 목숨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해.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낮은데 수술하다가 돈만 써버리면 돈만 다 날리는 거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아내의 폐 수술을 해주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게 된대요. 부인은 미워하십니까? 아니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 이미 회귀는 좀 마음이 변한 상태잖아. 그런 상태에서 너무 비인간적인 이제 이 남편을 보니까 좀 마음이 그랬다 봐.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억제하면서 아니 도대체 왜 증오하는 거지?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린 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어린 것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이 여자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실질적인 이미 가장이 바로 인옥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장이었던 얘기니까 그동안에 이 인옥이 이 집안에 뭘 책임져 왔던 거냐면 생계를 책임져 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러나 선생께서 수술을 반대한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아니 그 덕에 살아왔다면서요. 그러면 오히려 수술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왜 더 나아지는데 몸이 더 건강해지는데 왜 불행해지는 거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지. 그랬더니 뒤에
아니 불행이지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더 아이를 편하게 살 수 있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내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해. 그럼 여기서 가족을 위하는 게 아니면 뭐라는 거야? 자기 아내가 스스로를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스스로를 위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 사실은 이녹의 그 마음속에는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수술받고 싶다 얘기했잖아. 근데 그 마음은 모르고 아내가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럼 요 얘기는 결국 이 남편이 아내와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아내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즉 아내와 그다지 큰 교류가 없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아니 그럼 내 아내는 건강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노란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어디 가서 막 노란한다. 그러니까 아내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위에서 얘기했던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뭔데요? 바로 아내를 믿지 못하는, 즉 아내를 불신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에이 그럴 리가요. 되게 어이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인녹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그 여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왔다고요. 에이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죽는 게 낫지라는 얘기는 이 남편이 정 자체가 없잖아. 굉장히 비정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 볼게요. 누가 말이에요? 상현이가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한다고 빈정되지만 그럼 아내가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댔다는 얘기의 포인트는 얘가 실제 무능하기 때문에 아내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내가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되었다? 아, 여기 나오는 상현이라는 존재는 경제적으로 어떤 인간이다? 굉장히 무능한 인간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는 나를 무능하다고 얘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상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는 아내에게 한마디도 못했대. 돈을 못 버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걸 지금 아내한테 원망하고 있잖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에이, 선생님은 너무 의심이 많으시군요. 그러니까 너 너무 의심이 많다. 네 아내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럼 그 얘기는 이게 지금 현재 상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회귀의 모습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얘를 이제 혼내고 있는 거겠지. 제가요? 천만에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의심한 적이 없다고요. 도리어 알고도 모르는 척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노란하고 있는 걸 난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했다. 되게 대범한 척한다. SC, 센 척하고 있는 거야. 미심쩍게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고집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회기는 아까 아내랑 얘기를 나눴잖아. 그러니까 얘 진심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아내의 진심이라고요 하고 알려주는데 그 얘기를 들은 상현은 아닙니다 그건. 그랬더니 얘가 너무 답답한 거야. 이 남자가 무능한 주제에 아내를 의심까지 하니까. 그래서 조용하지만 위험 있게 뭔가를 이제 충고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지만 내버려두면 부인께서는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이 얘기 포인트는 당신 아내 죽은 거 알아요? 물어보고 싶었겠지. 근데 내공하게 별 수 없죠 뭐. 죽고 사는 건 인력,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하지 않니? 그러니까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나. 선생님도 화가 나더라고. 왜냐면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지?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 부인한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아내의 죽음을 그냥 지켜보겠다는 거잖아. 아내의 죽음을 방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거야. 굉장히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회기가 아까는 조용하게 꾸짖을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불쾌감이 생기기 시작해. 얘 막 심리감 변하기 시작해.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 좋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거죠. 아니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 것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그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내의 생명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내의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노골적으로 이제는 불쾌감을 넘어서 화가 나기 시작해. 드디어 나왔다. 분노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까 성난기계 있었지.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밑에 보자.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그러니까 심한 건 내 안 해줘! 막 뭐라고 지르는 거야.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엄청 심각하고 수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아니 성공한다면, 아니 공짜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돈만 쓰고 죽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되게 이기적인 태도야. 사실 우리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죠, 나.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아내보다는 누구만 생각하는 거냐면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돈 쓰고 죽으면 누구 탓하라고요? 그러니까 돈 쓰고 죽으면은 돈이 아깝다는 얘기 아니겠어? 결국은 이것도 아까 보여줬던 그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했어요? 그랬더니 외치면서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잖소 하면서 이제 혼내는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이 떨어지자 금숙이 의아한 표정을 짓기 시작해. 금숙이 좀 이상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회기는 되게 기계적인 인간인데 거기다 대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쾌감 느끼고 외치기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이 의아한 표정인 거는 기계적인 모습이 아니어서 놀랬겠죠. 이 금숙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죽어가도 내버려두는 법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요? 라고 얘기해. 드디어 이 회기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해. 인간성을 회복하기 시작한 이 회기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 지녔던 겸손과 비굴. 얘가 처음에 왔을 때 되게 겸손했거든. 비굴하고. 왜? 자기 아내 수술을 막아달라고 부탁하러 왔었거든. 그러니까 부탁하러 왔을 때는 겸손하고 비굴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의사가 자기 생각과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어. 참견 마세요. 우리 가정 일이에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나 살고 남도 있지. 그럼 나는 알겠는데 얘들아 남이 누구야? 남이 부인 아니야? 얘는 지금 부인을 남으로 생각해. 나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있지. 쟨 남일 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을 남으로 생각한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만 생각한다는 거잖아.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얼마나 이제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죠? 자, 불쑥 일어나서 손가방 쥐고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그러고 훅 나가버리는 거야. 자, 이 얘기를 들은 이제 회기의 반응을 봐.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는데 금숙은 회기만 주시하고만 있고 무거운 침묵이 흘러. 그 침묵하는 동안 이제 회기가 막 갖가지 생각들을 다 했겠죠? 자, 이때 이 무거운 침묵이라는 시간은 의미가 있어요. 이 시간이 어떤 거냐면 이 회기가 내면에 결단을 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잠깐 이제 진짜 인간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막 고민하고 막 이제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 볼 수 있어. 자, 이 시간이 흐르자. 정간호사! 네?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왜 물어보겠어? 불러오라는 거겠지. 내 접수부를 보면 좋아. 그럼 속다루편으로 보내라고. 속다루편은 빨리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보내서 그 여자 살려보자 이런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속다루편이라는 거는 포인트가 인옥을 뭐 해보겠다는, 인옥을 살리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하면서 가까이 와요. 아니 수술을 받고 싶다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그러면 찾아오라고란 얘기는 얘가 드디어 뭘 결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수술을 결심했다라는 거죠. 그럼 수술을 결심했다는 것들은 완벽하네요. 드디어 인간성을 얘가 완벽하게 회복했구나. 이걸 체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넘어가죠. 금숙은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자신이 있어. 아까는 자신 없었거든 분명히. 근데 자신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 알겠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금숙이 빙그레 웃으면서 선생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 이 금숙이 회기의 변화를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네. 그랬더니 회기가 이번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군. 아니 왜요? 그 친구는 남편이겠죠?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맡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모욕감을 느끼면 우리가 보통 분노를 느끼지 않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 대한 분노냐면 그 남편의 비정함. 그죠? 남편의 비정함에 대한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금숙이 기계가 노하셨네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이 부분은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 이 기계가 노하셨네요의 뜻은 뭐야? 성난 기계란 뜻이잖아. 화난 기계, 분노한 기계. 자, 기계가 노하셨네요라는 얘기는 기계는 화를 낼 줄 모르는데 화를 내시네요. 드디어 인간성이라는 것들을 뭐 하셨네요? 회복하셨네요. 이런 얘기인 거죠. 인간성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갑시다. 잔소리 말고 편지는 얻었어? 그랬더니 네 하면서 편지 쓰기 시작한다. 자, 회기는 상현이 두고 간 담배값을 발견하자 지금 담배를 지금 놓고 갔나 봐. 그 상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담배 한 개비를 빼더니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 혼자 소리로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여기는 되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왜 중요한 출제 포인트냐? 이때 담배라는 게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담배는 사실은 인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알맹이는 내면을 얘기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그 얘기는 담배, 인간 바꿔봐. 그러면 인간은 즉 뭐가 중요해? 겉모습. 육체도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 그 안쪽에 있는 바로 인간성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인간성이란 것들은 한마디로 마음씨를 얘기하는 거니까. 즉, 이 말의 즉슨 겉으로만 인간이면 뭐해? 속이 인간이어야지. 인간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포인트. 그러니까 인간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인간은 인간성이 없어. 이런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각각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자 이 포인트가 이제 이게 아마도 여기는 요거 제일 중요한 거. 요 말이 아마도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부분이겠죠. 요게 바로 이제 주제의식이에요. 이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겠죠. 인간은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에 있는 내면의 인간성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금숙이 자, 요것도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담배만은 진짜겠죠.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담배만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담배를 갖고 있던 사람이 상현이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포인트는 담배만은 진짜겠죠? 그럼 담배를 가지고 있던 상현은 가짜일 거예요. 이런 얘기거든. 그럼 이 얘기 뭐냐면 알맹이, 즉 요거 이 알맹이를 상실한 상현이 있잖아. 이 상현은 담배는 진짜야. 그 담배를 가지고 있던 이 상현은 알맹이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 상현은 가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가짜 뭔데? 바로 가짜 인간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배라고 하는 그 사물은 진짜겠지만 그 담배의 소유주인, 즉 이 사람은 담배의 주인이잖아. 담배의 주인이었던 이 상현은 가짜 인간이겠죠? 왜 가짜 인간인 거야? 얘는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얘는 가짜 인간이야. 그러니까 담배만은 진짜겠죠. 아마 그 상현이라는 그 사람은 가짜일 거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 보시면 돼요. 공장에서 직접 나왔을 테니까 쟤는 진짜겠지만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러자 맨 마지막에 라이터 불을 켠다. 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건데 원래 연극이 끝나면 불을 끄거든요. 끝나면서 불이 꺼진다. 막이 내린다. 이게 끝이야. 근데 특이하게 불이 라이터 불을 켜면서 끝나. 그럼 뭔가 킨다라는 것들은 밝아지는 거잖아. 그럼 이 밝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희망의 이미지를 표출하는 거거든. 그럼 희망의 이미지, 즉 희망적 분위기를 표출한다는 것들은 아마도 수술이 뭐 할 수 있어? 수술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수술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끝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본문 정리는 다 했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정말 중요한 걸 한 번 더 마무리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였죠? 성난기계였죠? 그렇다면 기계와 성난기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선생님이 맨 앞에서 포인트 잡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정리해보는 거예요. 자, 기계는 무엇이다? 비인간적인 존재다. 하지만 성난기계는 무엇이다? 인간적인 대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감정이 없이 인간성을 상실한 이 기계의 모습, 이게 아마도 처음에 누구의 모습이었어? 회기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감정이 있고 회복한 성난기계의 모습이 언제 모습이야?
상형과 대화를 나눈 그 이후의 모습이죠. 오케이? 그래서 기계와 성난기계, 감정이 없는, 감정이 있는 모습.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희곡 속의 전반부의 모습은 이 회귀의 모습이 인간성을 호소하는, 인간적을 호소하는 인옥에 대해서 기계적으로만 대응했던 기계의 모습. 왜요? 전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즉 인간성을 상실한 회귀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회귀가 상현, 자기보다 더 비인간적인 상현과 대화라는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 회귀의 분노는 곧 성난기계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갈등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에서 중요한 건 전반부에서는 회귀의 기계성, 하지만 후반부는 회귀의 성난기계와 같은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이것만은 꼭 정리합시다. 자, 주제는요.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 그리고 회복하는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깨끗하게 지워야겠다. 자, 그리고 전반부의 모습은 냉정한 회귀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후반부는 인간성을 회복한 회귀의 모습. 그래서 여기는 기계, 여기는 성난기계의 모습이라는 거 아까 설명했네요. 다음 비정한, 즉 비인간적인 현대인의 모습. 그러니까 회귀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싶었겠죠. 그들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비웃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구성과 사건. 자, 요 안에 있는 사건들은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뭔가 판타지틱하고 뭔가 비현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나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 그런 단순한 구성과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제가 명확하게 보여요. 아, 비인간적인 게 문제구나. 딱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사실주의 극이면서 단막극이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차범석의 성난기계, 이번에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첫 번째 신사고 국어교과서의 첫 번째 작품인데요. 사실 낼 만한 거리들은 방금 수업하다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그런 것들만 잘 정리해 두시면 일단 시험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건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은 일단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작품이라서 인터넷에 쳐보면 문제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절대로 평가 문제집 그거 하나만 풀고 다 했다고 여러분 막 착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 개의 문제 혹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이걸 가지고서 만든 시험 족보 같은 게 다른 학교 거를 막 모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살짝 빌려서 보시면서 아 이렇게 낼 수 있겠구나라고 좀 점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번에는 선생님이 그 비문학 올림포스에서 독서지문 아직 안 찍은 게 있어서 그거 찍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열심히 잘 공부하시고 혹시라도 성난기계 나오면 무조건 틀리지 말고 다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부탁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강의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